안녕하세요. 저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생각을 하다가 어차피 저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이야기를 해서 올리는 영상이다 보니 저의 어렸을 적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저의 어렸을 적 이야기는 제가 말도 하지 못했을 때의 이야기죠. 이 얘기들은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고모한테 얘기를 전해 들은 거고, 저는, 100일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국을 갔어요. 아버지가 이제 태국에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갔던 걸로 알고 있고, 갔다가 이제 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 당시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분은 거기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대요. 이제 저희 할머니 집에서 밤에 이제 자는데 저는 옆에서 자고 있고 어머니라는 분이 제가 옆에서 자고 있는 상황에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제가 어렸을 때 얘기 듣기로 뭘 먹으면 항상 토하고 계속 울고 어렸을 때 몸이 아팠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울고 항상 먹으면 토하고 그랬대요. 그날도 이제 제가 울어서 할머니가 깨시는 바람에 방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장면을 목격을 하신 거죠. 급하게 병원에 가서 친어머니라는 분은 그래도 살았고 그 충격에 저희 할머니는 제 가족 그 당시 저희 가족들은 어땠을지의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런 힘든 일이 있었다고 해도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또 한 번은 100일 때쯤인가? 100일이 되려고 했을 때쯤인가? 아버지가 이제 저하고 친어머니를 데리러, 이제 친어머니가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남원이 고향이어서 거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갔는데 집안에 엄청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보니까 저희 친어머니였던 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싸우고 계시고, 친어머니는 그걸 말리고 저는 계속 울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널브러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고 되게 여러 상황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가 어떻게 벌어졌냐, 이것도 아마 100일 전이었던 거의 100일 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계셨던 때쯤에는 거의 100일 전 100일 후의 모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3개월이죠. 어떻게 보면 3개월, 거의 4개월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한테 얘기하지 않은 일들은 많겠죠. 제가 뭐 딱히 물어본 적도 없었고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한번 저희 친할아버지가 어린이날 전이었나? 그러니 이제 손자를 보고 싶다고 저를 데리고 올라오라. 남원에서 서울로 올라오라 해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라 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올라오기로 했대요. 저를 데리고 서울에 남원에서부터. 근데 제가 올라오기 전날인가 할머니가 꿈을 꾸셨대요. 집 앞에서 제가 누워져 있는 상태로 펑펑 울고 있더래요. 갓난아기가. 그 꿈을 꾸시고 나서 불안해 하셨겠죠. 이제 저가 올라오는 당일날 버스터미널로 갔는데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라는 분이 저를 할머니 품에 안겨놓으시고 화장실을 간다고 해놓고 도망을 갔대요. 그렇게 해서 저는 버려졌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전혀. 얘기 듣기로 어머니는 부모를 잘 못 만났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소녀 가장이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래도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아버지가 그 어머니라는 분 고향 집 근처 동네에 동네 슈퍼도 찾아주셨다고 얘기를 들었었고 그런데도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해는 안 가고요. 그 후에 제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물어본 적은 없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이야기를 꺼내셔서 들은 적은 있는데 저희 친어머니라는 분이
임신을 상태에서 배가 엄청나게 나온 상태에서 그 친어머니라는 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랑 같이 그날 만나서 이혼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대. 저를 버려놓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임신을 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한테 이혼 요구를 했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는 어머니 없이 자랐고요. 그 후에 아버지는 결혼을 여러 번 하셨지만 제 기억상으로 딱 한 명 빼고 다 좋지 않았어요. 저한테. 이렇게 해서 저는 어린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고 아버지는 한국에 안 계셨고 태국에 들어가 계셨고요. 친구, 애인, 누구한테 버려지는 거는 보다 내 자신도 모르게 제 이유도 모른 채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은 그것도 부모한테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무덤덤하지만 엄청나게 큰 상처예요. 지금 현재 누군가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고 했을 경우에는 임신을 하지 말아야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 일이 생기면 임신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죠, 무조건. 어떻게 돼서라도. 누군가 지금 한국에, 아니, 제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버려진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면,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자기 자식인데, 다시 생각하세요. 다시 생각하세요가 아니고,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돼요. 그 애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지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상처를 생각을 한다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 애가 나중에 커서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정신 똑바로 잡고 나는 버려지지 않은 애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남들과 똑같아 라고 생각하고 살 수 있는 애들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부디 저는 저와 같거나 저와 비슷한 그리고 저보다 더한 이런 버려지는 일들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건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자식한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미리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어머니라는 분이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이었는데 집에서 그 어머니의 부모가 싸우고 계시고 어머니라는 분은 만삭 중에 싸움을 말리다가 저를 낳으셨고 마룻바닥에 피가 범벅인 상태로 저는 내팽개쳐 있었고 갓 태어난 아기가 탯줄도 다 자르지 못한 상태에서 아버지는 급히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남원에 올라가던 와중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보니까 상황이 그렇게 돼 있었고 저를 급히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겨우겨우 살았다 라고 얘기를 알고 있었고 제가 버려졌었던 거는 어린이날쯤에 서울로 올라오기로 해서 데리고 왔는데 할머니한테 화장실을 간다고 해놓고 화장실을 가서 안 나오길래 할머니가 들어가 봤더니 불안해서 들어가 봤더니 저는 변기통 위에 버려졌고 어머니라는 사람은 없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얘기를 저는 나이 30에 알았어요. 그 전에 확실하게 알았으면 그래도 똑같이 아팠겠지만 이 이야기의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조차도 제가 눈치를 채고 제가 알았을 때는 나이가 20살이었어요. 그 20살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물론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차라리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고 얘기를 먼저 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런 상황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했으면 해요. 무슨 말인지.